저번 시간에 저희는 인터페이스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인터페이스 보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 인터페이스의 보안성 향상을 위해서 인터페이스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한 후에 적절한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하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었던 게 이제 인터페이스 보안 기능 적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랑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 영역에서 키워드로 가지고 가야 했던 거는 스니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암호화하는 그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에 따라서 IP Security, SSL, SHTTP 요 다양한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인터페이스 데이터 암호화 전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IPsek에 대한 거 공부했었고 인증에 더하고 암호화 이용해서 양종단 간 구간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SSL이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 공부했었고요. 우리 SHTTP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쭉 읽어보고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갈 내용이 데이터 무결성 검사 도구인 건데, 자, 여기서는 우리 이게 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데이터 무결성 검사 도구는 인터페이스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시스템 파일의 변경 유무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파일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거 파일이 변경되었어 라고 해서 이거를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인 거고요. 그 도구를 이제 보안 취약점을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다라고 했잖아요. 그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이에요.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하고 감시 도구, 검증 도구하고 감시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상태들을 확인하는 친구가 이제 요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검증 도구하고 감시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검증 도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인터페이스 구현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단위 기능과 시나리오 등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자동화 테스트 도구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는 우리 도구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각각의 그 도구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친구들은 도구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얘네들은 그 도구들에 대한 기능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 자, 우리 XUnit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이냐? 우리 뭐 자바라던가 C++이라던가 단넷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는 여기서의 키워드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함수라던가 클래스라던가 이런 그 서로 구성 원소가 다른 친구들 있죠. 단위. 그것들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단위를 테스트한다. 그래서 XUnit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자바에 대한 XUnit 그러면은 JUnit이라고 하고 C++에 대한 XUnit 이러면 C++Uni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STAF라고 하는 친구는 서비스 호출 및 컴포넌트 재사용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각 테스트 대상 분산 환경에 이제 데몬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 통합하면서 자동화하는 검증 도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프로그램 테스트에 대해서 응답을 해가지고 테스트가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그 테스트들을 이제 통합을 시키고 자동화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핏니스라고 하는 친구는 얘는 웹 기반 테스트 케이스 설계, 실행,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테스트 케이스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빠르고 편하게 자동으로 원하는 값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작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NTAF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 딱 봤더니 어때요? 요 STAF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죠? 자, 걔의 장점을 가져다가 이제 기능을 좀 더 넣은 친구인 겁니다. 누구랑 누구? 얘와 우리 방금 전에 공부한 얘의 장점을 모아서 NHN의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 여기서 NHN이라고 하는 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 그리고 우리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얘는 뭐냐라고 하시면은 다양한 브라우저 및 개발 언어를 지원을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스크립트 언어를 학습할 필요 없이 테스트를 만들기 위한 이제 도구를 제공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얘 말고도 워터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루비 언어 있죠? 루비를 사용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터페이스 구형 검증 도구 요 4가지랑 요 2가지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요 인터페이스 구형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 도구하고 감시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감시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인터페이스 동작 상태는 APM,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감시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APM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웹 애플리케이션에 트랜잭션, 변수값, 호출함수, 로그 및 시스템 부하 등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이제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대표적인 APM이라고 따지면은 우리 스카우터라고 하는 친구하고 제니퍼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웬만하면은 제니퍼라고 하는 친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 2가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발 업종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름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스카우터라고 하는 친구는 뭔데? 라고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및 OS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는 오픈소스 APM 소프트웨어이고요.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DB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니퍼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테스트, 오픈, 운영, 안정화 이런 전 단계에 거쳐가지고 성능을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해주는 APM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까지 계속 APM 이러고 대표적인 APM에 스카우터 제니퍼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APM이 뭔데? 라고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라고 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관리를 위한 접속자, 자원 현황, 트랜잭션 수행 내역, 장애 진단, 다양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도구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리소스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엔드2 방식이라고 하는 친구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우리 여기서 배웠던 스카우터 제니퍼는 둘 다 엔드2 방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해서 5장 다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장 문제 인터페이스 구형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설명에 대한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뭐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래요. 그리고 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의 일관성을 보장을 하고, 얘는 통신 제공 방법이나 기능에 따라 DB, RPC, MOM, TP 모니터, ORB, WAS 등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친구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인 거죠? 우리 운영체제하고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중간에 끼어있는 이 친구 소프트웨어인데, 얘 우리 미들웨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미들웨어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웨어는 미들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미들웨어 종류 중에서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미들웨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트랜잭션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미들웨어, 이 친구 뭐예요?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답은 TP 모니터였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미들웨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것들 공부했었죠?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DB, RPC, MOM, TP 모니터, ORB, WAS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격 프로시저를 로컬의 프로시저처럼 사용하는 그 방식의 미들웨어. 이 친구는 뭐죠? 이렇게만 하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힌트를 좀 더 드리면은 메시지 기반의 비동기형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미들웨어이고요. 온라인 업무보다는 이기종 업무 이쪽에 이제 좀 더 치중되어 있는 친구, 그리고 데이터 동기를 위해 많이 사용이 되는 친구, 얘 뭐예요? MOM이죠. MOM. 자, 그래서 이 친구 확인을 해주셔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해요. 제가 문제를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자, 미들웨어 종류 중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격 프로시저를 마치 로컬 프로시저처럼 호출하는 방식. 얘 RPC입니다. RPC. 얘 원격 프로시저 호출. 요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요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MO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로서 메시지 기반의 비동기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들웨어이고 온라인 업무보다는 이기종 분산 데이터 시스템의 데이터 동기를 위해 많이 사용이 되는 친구. 자, 그래서 요것들 다 3개 구분해가지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EAI의 구축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유형을 쓰시오입니다. 우리 EAI라고 하는 거는 기업 내 각종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간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 등 상호 연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했고요. 그 구축 유형에 대해서 그림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내용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 총 4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1대1로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통합 방식, 변경과 재사용이 어려운 이 친구 뭐예요?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친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단일 접점인 여기 힌트가 있네요. 허브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확장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가운데 허브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친구, 얘는 허브 앤 스포크입니다. 자, 그 다음 기업 내 각종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간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 등 상호 연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으로서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이 가능한 모듈 연계 방법. 우리 지금 뭐에 대한 거 봤어요? 우리 EAI에 대해서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정답은 EAI입니다. 기업 내 각종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간의 정보 전달 연계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계, 데이터 변환, 웹 서비스 지원 등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결합 또는 약하게 유지하는 이 친구.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계,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자, 그리고 얘는 서비스 통합을 지향한다라는 거. 자, 얘 지금 뭐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EBS 생각하고서는 그 두 개만 바꿔라. 우리 ESB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S가 뭐다? 우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품질 지원도 가능하고, 얘는 또 우리 EAI에서 어떤 방식, 어떤 유형하고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메시지 버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메시지 버스를 ESB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럼 메시지 버스가 뭐였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 버스를 두고서 우리 버스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생겼던 이 친구가 메시지 버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웹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웹 서비스는 뭐였어요? 네트워크의 정보를 표준화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는 기술을 웹 서비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웹 서비스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어떤 거? 소압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UDDI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WSDL이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처럼 웹 서비스랑 연관 지어가지고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우리 그 안에서 지금 웹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이나 프로토콜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하고 게시하기 위한 언어, 우리 XML로 작성이 되고 UDDI의 기초가 된다. 소압 XML 스키마와 결합을 해서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이 되며, 클라이언트는 이것을 통해 서버에서 어떠한 조작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는 이 친구. 우리 얘 뭐예요?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는 우리 설명서 매뉴얼과 같은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 XML로 작성되는 이 친구. 우리 WSDL이라고 하는 친구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자, 우리 그러면은 UDDI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UDDI는 뭐였어요? WSDL을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서비스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을 하고 접근하는데 사용이 되는 이 친구, 전화번호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소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HTTP, HTTPS, SMTP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SML 기반의 메시지를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이 세 가지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 클라이언트 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자바스크립트 및 XML을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전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는 것이 아니라 웹페이지 일부 영역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얘 뭐죠? 우리 힌트가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친구 J 따가지고 왔을 거고 XML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X도 들어가겠죠? 자, 우리 이거 J하고 X 들어가는데 비동기 통신 방식 이거래요. 자, 그리고 웹페이지 일부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이 친구 우리 공부해 두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작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여기다가만 쓰고 이걸 안 썼죠. 자, 그러면은 9번은 무엇이냐라는 건 거죠. 자, 9번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구현에 관련된 설명에서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키워드 속성 값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객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이제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비동기 처리에 사용되는 아작스에서 XML을 대체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얘는 뭘까요? 우리 속성값상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개방형 표준 포맷. 이거 제이슨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작스도 알아두셔야 되고 제이슨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IP 계층에서 IP 패킷 단위의 데이터 변조 방지 및 은닉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보안 통신 규약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 라고 하면은 오늘 공부했습니다. 인터페이스 보안 뭐였었죠? 인터페이스 보안 취약점을 분석을 하고 적절한 보안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인터페이스 보안 기능은 총 3가지 구역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영역, 애플리케이션 영역, 데이터베이스 영역. 자,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네트워크 영역에서 우리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 자, 지금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데이터의 변조 방지, 은닉 기능을 제공하는 IP 패킷 단위의 우리 통신 프로토콜의 IP Security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랑 같이 공부한 게 뭐예요? SSL, SHTTP 요거 우리 3가지. 아니면은 요렇게 안 쓴다라고 하시면은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 2가지다. 얘는 약어로 이제 사용을 한 거고 얘는 플레임으로 이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작성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영문으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터페이스 구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단위 기능과 시나리오 등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고 자, 그 중에서 지금 얘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래요. 우리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뭐예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자, 우리 X유닛이 뭔지 공부를 했었는데 그 X유닛의 한 종류래요. 우리 X유닛 이거 종류 제가 흘리듯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그 중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은 무엇이에요? 우리 앞에 J만 붙여주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J 유닛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C++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뭐다? C++ 유닛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자, 우리 .NET, 우리 요거 언어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N 유닛이다. 자, 그래서 우리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에는 이제 X 유닛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그 중에서 이제 그 언어에 따라서 J 유닛, C++ 유닛, N 유닛 정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지금 5장 문제까지 풀어봤고요.